자기 기술이 없으면 살아남기가 어렵다. 가구와 다른 스마트 디바이스보다 훨씬 더 강점이 있다. 선점하는 기업이 대부분을 독점한다는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금일 4차 산업혁명 대응 방안에 대해 발표하게 된 우드스 한준희 대표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가구의 중심에서 가구와 다른 스마트 디바이스보다 훨씬 더 강점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매우 편파적으로 여러분께 좀 설명을 할 예정입니다. 사실 제가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미래에 대한 예측에 대한 질문입니다. 1차 산업혁명 당시에 영국은 식민지 개척을 시작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부가 축적되고 그래서 발명된 것이 증기기관이고 그 증기기관은 첫 번째로 방직기에 적용돼서 모직물의 대량 생산을 이뤄냅니다. 2차 산업혁명 당시 공장제 기계공업에 기여를 하고 별도로 철도 산업의 발달에 기여를 해서 두 가지 부류의 라인을 만들어냅니다. 2차 산업혁명 당시에서 많은 왕들이 탄생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얘기할 사람은 철도왕 벤더빌트에 대해서 일화를 간단하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벤더빌트는 원래 선박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대량 생산이 되니 그 생산품에 대한 운송 수요가 늘어납니다. 그걸 미리 감지하고 모든 선박을 정리해서 철도 산업에 투자합니다. 미국 전역 지도를 펼쳐놓고 고민을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통찰력 있게 가장 잘 짚었던 부분이 그 당시에 미국에서 가장 큰 항구였던 뉴욕을 통하는 유일한 길목의 철로를 개척합니다. 이 부분은 벤더빌트가 미국 전역의 철도 산업이 발달하는 데 있어가지고 경쟁사들과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결정적인 결정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통찰력을 현재 어떻게 적용하고 예측할 수 있느냐? 구글의 사례를 통해 가지고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구글은 2015년에 자동 조절기 회사인 네스트를 3조 원에 인수했습니다. 네스트가 그 정도의 가격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제 특허적인 부분이었죠. 그 후의 행보는 2015-16년을 통해서 우리나라에도 네스트의 특허를 출원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아무것도 없이 무방비 상태입니다. 그냥 스마트 홈 회사든 보일러 회사든 그 온도 조절과 관련된 모든 연관된 회사들이 그냥 아무런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 그들은 지금 길목의 특허를 잡아놓은 게 아니라 우리가 모든 일상에서 겪고 있는 스마트홈 IoT라고 하는 그냥 IoT의 1.0단계 수준이라면 구글은 이미 IoT 3.0 우리가 진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들어섰을 때의 길목을 잡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벤더빌트가 미래의 길목을 잡았듯이 네스트는 우리의 길목을 지금 잡고 있고 미래에 얼마나 많은 비용을 그 길목을 통과하기 위해서 지불해야 될지 모릅니다. 이렇듯이 우리는 과거를 통해서 미래와 현재 비즈니스 전략도 다 세울 수 있으나 너무 미래만 얘기하고 있지는가 해서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고 4차 산업혁명의 특징은 선점하는 기업이 대부분을 독점한다는 겁니다. 그럼 왜 스마트 가구냐? 첫 번째, 가구란 것은 전 세계의 전통 산업군입니다. 과거 수천 년 전부터 현재까지 그리고 미래에도 단지 디자인과 형태만 조금 변할 뿐 기능이 첨가될 수 있지만 가구란 단어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하루 일과를 봤을 때 우리는 가구 속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가구는 철저하게 ICT 융합에서 배제됐느냐? 가구는 항상 조연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스마트 가구의 비전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인간이 접촉하거나 근거리에 위치하고 있는데 내가 인지하지 못한다는 점. 우리가 생각하는 스마트홈은 결정적으로 내가 끄고 킬 필요가 없는 상태고 내가 그냥 인지만 하면 되는 상태가 돼야 되는 거죠. 만약에 센서가 이렇게 옷장에 위치하고 있고 제습이 옷장 안에서 이루어진다면은 말 그대로
센싱의 정확도와 효율성, 결과물이 더 좋은 결과물을 낼 수 있는 겁니다. 스마트 가구는 다른 스마트 디바이스와의 상호 보완적 관계에서 더 효율적이고 좋은 결과물을 낸다는 점. 현재는 스마트 가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뒤처져 있는 수준. 하지만 아까 스마트 가구의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앞으로가 더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이렇게 스마트 시장이 몇 년간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활성화가 이렇게 안 되는 것인가? 제가 4가지 제안 사항을 한번 꼽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상호 호환성. 가구를 바꿀 때 중요한 요소는 내 주변에 기존에 가지고 있던 가구와 어울려야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소품이나 뭐 이런 전반적인 인테리어와 어울려야 되는데 스마트 가구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것들과 전혀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서 스마트 가구 그러면 좋아. 다 스마트로 바꿔 하고 싶어도 제품군이 없습니다, 지금. 그리고 설상 사더라도 다른 회사 제품군과 전혀 연동이 안 됩니다. 결국 두 번째, 동일 제품군 대비 3배에서 10배까지 비싼데 내가 꼭 이 돈을 주고 저거를 사서 저 기능을 써야 되냐에 대한 고민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UX, UI의 사용자 불편함. 몇 년 전에 미국 킥스타터에서 스위처라고 이제 뭐 핸드폰을 통해 가지고 스위치를 껐다 키는 제품이 이 히트를 쳤습니다. 그 히트 이후에 국내에도 유사 제품이 또 다시 나와서 또 히트를 칩니다. 하지만 지속되긴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내가 손으로 끄는 게 내 경험적 치수가 너무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전에 휴대폰에 그거를 다시 띄워가지고 온오프를 하자. 그것보다 내가 언능 일어나서 껐다 키는 게 훨씬 마음이 후련하죠. 이런 게 어떻게 사용자 경험을 통해서 쌓이면은 자연스러워지는데 현재까지 되게 불편한 경험이 많다. 그러면 이것들을 어떻게 풀어야 될 것이냐? 모든 스마트 기기의 호환. 이 부분은 바로 원가 절감으로도 이어집니다. 왜냐면은 불필요하게 A사, B사, C사 동종 업계가 불필요하게 100원, 100원, 100원을 들여서 똑같은 걸 만들고 있습니다. 어차피 각자 100원씩 드리는 건데 기능적 차이도 없습니다. 그냥 왜냐면 플랫폼, 그냥 기본 배경이니까. 아까 얘기했던 UI, UX적인 측면에서 사용자가 좀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우리가 글로벌 회사와 경쟁해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나라 회사들, 국내 기업들끼리 경쟁하기 바빠서 네 거 안 주고 내 거 안 주고 있는 상태. 자, 그런 형태의 비즈니스 가지고는 우리나라는 소비자들한테 환경 적응을 시킬 수 없다. 글로벌 기업들이 작년에 해서 이슈가 되는 것들입니다. 협업이죠. 아마존 에코와 MS 인보크가 작년에 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알렉사 기능들을 MS가 사용할 수 있고 알렉사는 MS 제품들에 대해서 알렉사가 연동돼서 제품을 컨트롤할 수 있게 됩니다. 아마존이 시장 장악을 할 수 있었던 2가지 이유는 이렇게 과감한 협력을 통해서 내가 10을 주더라도 1을 얻어서 나는 11이 될 수 있다. 이미 시장은 우리가 많이 장악하고 있으니까 더 강점을 가질 수 있다는 점과 자신감과 두 번째는 우리랑 연동하는 회사들을 우리가 지원금 대줄게. 너네가 개발하려면 개발비 대줄게. 해서 펀딩을 조성해서 우리가 흔히 아는 올해 2018 CES에서도 그렇고 2017 CES에도 그렇고 실제 아마존은 참가를 하지 않았지만 거기 대부분의 IoT 제품들은 알렉사를 계속 외쳤습니다. 그래서 숨은 승리자가 되었죠. 그러면 앞으로 누가 전 세계의 스마트 시장을 주도할 것이냐 했을 때는 당연히 소프트웨어 컨텐츠를 가진 회사가 누군가 될지는 모르지만 소프트웨어 컨텐츠를 가진 회사가 주도를 할 것이고 그들이 그려놓은 라인에 맞춰서 나머지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들, 컨텐츠들이 정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질문이 하나가 생겨야 됩니다. 가구는 제조 아니냐? 제조보다는 소프트웨어 컨텐츠 회사가 앞으로 리드할 거라고 하는데 왜 제조가 강점이 되느냐에 대한 부분에 의문이 생깁니다. 4차 산업혁명이 되면은 말 그대로 우리가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걸 분석해서 새로운 가치 창출을 해내는데 어떠한 과정에서 스마트 가구는 중요한 역할이 있습니다. 가구는 이렇게 빅데이터를 수집하는 과정과
현장에서 분석도 할 수 있고 다시 그 데이터를 보내서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도 빅데이터가 기반이 없으면 더 효율적인 인공지능에 대한 성능을 발휘하기 어렵겠죠. 인공지능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가치 창출을 해냈는데 그거를 또 어떻게 줄 거냐? 다시 한번 인간과 근거리에 있거나 접촉하고 있는 가구해 줄 거냐? 아니면 저기 베란다에 있는 세탁기를 통해서 개인한테 제공을 해줄 거냐? 의 문제입니다. 차후에 제가 조금 더 미래가 되겠지만 내 위치 기반을 가지고 내 모든 결제 내역과 모든 것들이 다 데이터로 기록이 되고 내 의자에 앉는 습관 모든 것들이 다 기록되고 내가 미용실을 가서 파마를 자주 하는지 염색을 하는지 네일을 얼마나 자주 받는지 다 기록이 된 모든 데이터들이 종합돼서 내가 미용실에 딱 의자에 앉았을 때 미용실 화장대에서는 나를 위한 맞춤 콘텐츠가 제공될 겁니다. 자, 그럼 화장대는 가구죠. 자, 이렇기 때문에 이런 콘텐츠와 소프트웨어가 개발됨에 따라서도 이 가구는 막강한 강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이런 가구를 가지고 스마트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실패 없이 최대한 성공을 도출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과거에 대한 교훈을 한번 짚고 그 다음에 미래를 한번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국내 비즈니스 전략 실패 사례로 인공지능 스피커를 뽑았습니다. 이걸 뽑은 이유는 여기 나와 있지 않은 바로 이 지점이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문제. 2013년도 이제 우리가 한참 4차 산업혁명을 열심히 얘기하던 초기에 우리는 2013년도 때 VR, 인공지능, 3D 프린터 요 세 가지 키워드를 가지게 됩니다. 그 세 가지 키워드 중에 우리는 3D 프린터를 선택했죠. 만약에 그 당시에 우리나라가 조금씩이라도 우리가 인공지능, VR, 3D 프린터 세 가지에 대해서 고루 투자하면서 너희들에게 지원을 해주겠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다양하게 내가 하고 싶은 걸 지원하겠죠. 4차 산업혁명은 이렇게 먼저 시작하면은 그냥 독점합니다. 지금 2017년부터 시작한 우리나라 대부분의 기업들은 따라갈 엄두를 낼 수가 없습니다. 자, 얼마나 차이가 심하냐? 지금 보시다시피 제품군입니다. 아마존의 제품군, 구글의 제품군. 그냥 우리나라는 그냥 이거 하나씩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아마존 같은 경우에 지금 이 순간에도 5,000명의 인력이 그냥 제품 개발에만 매달려서 하고 있습니다. 이번 2018 CES에서 자기네들은 25,000가지의 스킬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CES에서 나왔던 앞서가는 스마트 기기들과도 다 연동이 됩니다. 우리는 시간 문제입니다. 저 카카오 미니, 웨이브, 지니 이런 것들이 사라지는 것은 아마존이나 구글이 한글 버전을 언제 내놓느냐 이들은 잠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는 국내 비즈니스 실패 사례 중에 교훈은 가구업계입니다. 가구업계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매직 미러를 내놨습니다. 하지만 얼마 안 돼서 에먼스 등 가구업계가 시작한 IoT 매직 미러 판매 중단. 여기서 교훈 중에 하나는 이 표면적인 부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왜 동시에 판매 중단이 됐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똑같은 제품입니다. 판매 실적 안 좋아서 나 더 이상 업데이트 안 해. 방법이 없는 거죠. 차기의 4차 산업혁명에서 자기 기술이 없으면 살아남기가 어렵다. 그러면 이제 스마트 퍼니처가 그래 왜 중요한지도 알았고 강점이 뭔지도 알았다.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 자, 각자 자리에 쾌적한 온도를 보여주고 수면 관리를 지속적으로 해주고 책상에서도 화상 채팅뿐만 아니라 굉장히 모션 센서를 이용한 다양한 활동들 식탁에서도 요리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도 볼 수 있고 휴대폰 충전도 가능합니다. 앞으로는 화장대나 옷장에서 여러분들께 다양한 컨텐츠들을 제공하면서 내가 가진 옷들을 입어보는 모습도 보고 추천, 의상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피자헛도 나중에는 이렇게 주문을 할 날이 오겠죠. 자, 잠들면 모든 게 오픈돼서 이렇게 하루의 삶이 안락하게 이루어질 수 있겠죠. 자, 스마트한 삶이 우리에게 편리함을 가져다 주는 것은 분명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고 이렇듯 우리는 앞으로 이제 스마트한 삶을 누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는 사실 여기 계신 분들이 얼마나 더 노력하고 내가 얼마나 더 관심 갖느냐에 따라 좀 더 시기가 빨리 당겨질 수 있습니다. 젊은 분들은 새로운 도전에 대해서 좀 더 과감하게 시도, 끈기와 지구력을 가지고 시도했으면 좋겠다. 큰 범위에서 스마트 시티를 구성하는 것 자체가 지금 블록체인과 연계돼서 해외는 작업을 하고 있고 나중에 그렇게 이제 본격적인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되면은 아시다시피 블록체인 같은 경우에는 해킹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앞으로 계속 보완되면서 개인정보 저희 스마트 가구뿐만 아니라 모든 스마트 기기에 대한 보완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1인 가구들이 좀 소형 원룸이나 이런 거 살 때 공간 활용을 통해 가지고 그 안에는 뭐 블루투스 스피커도 있고 PC도 있고 뭐 우리가 흔히 여성들이 많이 쓰는 화장솜도 딱 뽑아 쓸 수 있게 해놨고 그때 그거 만들 당시에도 여성들에게 많은 설문조사를 통해서 각 티슈, 화장솜, 블루투스 스피커, 뭐 옆에 열면 여기 드라이기, 뭐 약간은 마징가제트 같은 그런 걸 만들었었는데 너무 과감한 시도였지 않았나 시대에. 네. 2015년도에 만들 때 너무 앞서 만들었다. 네. 네. 한 10년 후에는 그게 성공할지도 모르니까 좀 기다려달라. 그때 다시 출시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침대가 저희가 한 2년 전에 나왔던 얘기가 스마트 침대를 만들자 해서 노인분들이 이렇게 침대 주변에서 생활하고 누워서 잘 때 혹시나 심장박동수나 다른 혈압이나 이런 것들에 체크를 상시하고 있다가 이상이 생겼을 때 즉각적으로 그 담당 주치의나 병원 그 보호자한테 알림이 가고 그걸에서 그 간호사가 와서 체크를 한번 해볼 수 있는 약간 이런 형태로 조금 더 관리 시스템들이 강화될 거라고 생각합니다.